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블렌더 강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의 기본적인 환경 설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유닛에 관한 문제들, 스케일에 관한 문제들과 기본적인 프리퍼런스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설정, 기본적인 것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블렌더는 폴리곤 기반의 모델링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치수 기반의 CAD 기반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유닛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1유닛이라는 단위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떤 단위로 쓰게 될지 각각 호환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프로그램에서 폴리곤으로 넘어갈 때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물론 오브젝트 스케일러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 산업 디자인에서 여기서 모델링 한 것을 3D 프린팅 출력을 하거나 실제 스케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에 관해서는 옆에 프로퍼티 아이콘에서 보시면 이 흰색 맨 윗줄에 있는 흰색 아이콘 중에서 맨 밑에 있는 씬이라고 되어 있는 탭에 가시면 씬 밑에 유닛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패널에서 유닛 스케일을 어느 정도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아마 기본은 1로 되어 있기는 할 거예요. 저는 유닛 시스템 기본적으로 미터법 매트릭을 쓰고 여기서 0.001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화면에 그리드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일단 확인을 한번 하실 수가 있고요. 0.001로 하고 맨 밑에는 미터법 랭스, 길이 단위를 랭스로 랭스라고 하죠. 랭스를 미터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익스포트를 했을 때 라이노나 알리아스에서 정 사이즈로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드의 사이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화면상에서 그리드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리드는 이 뷰포트 창에서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 아이콘에 보시면 가이드에 관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0.1 정도로 해주시면 막 그리드가 눈에 적당히 보이는 거가 설정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보시면 이 상자가 너무 작은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스케일이 작게 먼저 생성되어 있던 상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X키를 눌러서 지우시고 좀 줄여서 보시면, 좀 멀리 이렇게 카메라를 뒤로 빼시면, 휠을 돌려서 빼시면 그리드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탭에 박스를 열어서 단축키로는 N입니다. N키를 열어서 빼시고 뷰에 가셔서 포컬 랭스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클립 스타트와 엔드를 조정해서 이 뷰포트에서 어느 작은 단위에서 어느 긴 길이까지 보게 할 거냐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좀 조정을 해서 엔드 값을 지금은 1m로 되어 있는데 100 정도, 1000, 2000 정도 해서 해주시면 커야 되겠네요. 한 5000. 그리고 클립 스타트를 조금 조정을 해서 0.004 정도 하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뷰포트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Shift A 키를 눌러서 메쉬 하나를 꺼내 보시면 이 큐브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사이즈가 0.2m로 나오게 됩니다. 이 미터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0점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 같네요. 랭스를 밀리미터로 바꿔주겠습니다. 저희가 산업 디자인에서 익숙한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A 큐브 나타내시면 딱 200mm 짜리 큐브가 나오게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라운드 값이라든지 베벨이나 챔퍼를 칠 때
알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값의 어떤 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스케일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메뉴에서 파일, 다음 에디트, 맨 밑에 보시면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맨 위에 인터페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유용한 것은 레졸루션 스케일이라는 항목이 맨 위에 있는데요. 이 항목을 드래그를 해서 움직여 보시면 블렌더 전체의 인터페이스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그룹에 보시면 잉글리시라고 랭귀지가 기본 타입이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국어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튜토리얼이라든지 문서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어로 배우시는 것이 훨씬 더 쉽기도 하고 번역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기본을 두고 쓰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툴팁이라던가 인터페이스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팝업 창으로 설명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옵션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도는 그냥 키고 쓰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포트에서는 크게 당장 건드릴 건 없고요. 먼저 인풋 그룹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인풋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메뉴에 있는 키보드라고 하는 항목에 Emulate Numberpad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키시게 되면 키보드에 있는 길쭉하게 되어 있는 영문 자판 쪽에 있는 숫자 키들이 넘버패드의 역할을 대신하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꺼놓고 쓰시고 블렌더를 하실 때는 넘버 키패드가 있는 키보드를 쓰시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항목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아마 Cycles Render Devices라고 하는 항목에 None이라고 아마 꺼져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4.1을 처음 설치했을 때 기억으로는 아마 꺼져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신다면 투다라는 항목으로 가서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자신의 그래픽 카드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밑에 있는 AMD는 AMD 라이젠 9이라고 하는 건 CPU 이름인데요. 근데 별도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으실 때 이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렌더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래픽 카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사이클이라는 렌더러를 쓸 때만 사용하는 거긴 한데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꼭 세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메모리 앤 리미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컨트롤 Z를 몇 번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undo steps라고 하는 항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마 기본은 굉장히 낮게 되어 있을 텐데 최대치가 256이기 때문에 이걸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256으로 해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Save and Load로 가셔서 요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 세이브가 몇 분마다 되게 할 건가 지금 2분마다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패스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기본 경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시거나 커스텀을 하실 필요가 있을 때 이걸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맵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 단축키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강의에서는 기본 단축키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건드리실 거는 없고요. 가끔 어떤 경우에 잘못 건드리신 경우가 있을 테니까 메뉴에 Preferences에 Select with Mouse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왼쪽 마우스 클릭을 오른쪽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게 튜토리얼들 중에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기준으로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좀 헷갈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프트로 사용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애드온 항목입니다. 4.1때까지는 애드온이라는 요 항목에서 여러가지 외부 플러그인이나 애드온들을 받았었는데, 애드온이라고 하는 거는 블렌더 자체 기본 프로그램 이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픈소스로 만든 프로그램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유료로 팔고 있는 블렌더 마켓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셔서 직접 까실 수도 있고, 기본 제공되는 무료 애드온들을 설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그런 창이 되겠고요. 최근에 4.2 버전 들어와서는 Get Extensions, 익스텐션 얻기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새롭게 다양한 애드온들을 검색하셔서 얻을 수 있습니다. 4.1 버전에서는 여기서 검색이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Get Extentions라는 곳에서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애드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애드온 2개 정도를 한번 설치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안내창이 없는데요. 최초 블렌더를 설치를 하시면 온라인에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버튼이 아마 2개가 있을 겁니다. 그 버튼을 보시고 나는 인터넷에 연결하겠다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요, 검색을 하셔서 제일 중요한 툴 2개, 루프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루프툴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아마 전 설치가 되어 있지만 설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스톨이라고 하는 버튼이 뜨면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인스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온라인 툴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거기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인스톨 버튼 누르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당장 쓰지는 않지만 노드 랭글러라고 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검색이 안 되네요. 애드온에서 기본 내장되어 있는, 블렌더를 설치할 때부터 아마 내장되어 있는 애드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애드온에서 노드 랭글러라고 검색을 하셔서 역시 체크를 해주시면은 아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쉐이더라든지 이제 노드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노드를 붙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애드온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대략 이 정도를 해놓고 쓰시면은 기본적인 강의를 들으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프리퍼런스를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는 기본적으로는 옆에 이렇게 땡땡땡 한 3개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오토세이브 프리퍼런스라는 곳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경을 하시면 바로바로 저장이 되는 기본 옵션인데 꺼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Save Preferences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전반적인 이 블렌더 자체의 에디터를, 환경을 변경한 것들에 대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다른 파일을 열거나 하시더라도 이 환경 설정은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창을 끄시고요. 아까 유닛에 관한 설정은 여기서 Preferences에서 하지 않고 옆에 Property라고 하는 이 항목들 중에 Scene이라는 항목에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모델링 파일을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그 안에 이 정보들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Preferences에서 저장 환경 설정하고는 별도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환경을 세팅한 상황에 대해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디트 말고 파일에서, 파일 메뉴에서 맨 밑에 하나 위에 디폴트라고 하는 곳에 Save Startup Fi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설정한 거를 다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덮어쓰기를 하겠느냐 물어보는데 덮어쓰기를 하고요. 덮어쓰시면 이제부터 블렌더를 실행하시면, 특별히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바로 여는 게 아니라 블렌더를 실행을 하시면 이 세팅 값으로 유닛과 씬이 설정된, 그리고 박스도 하나 추가된 상태로 항상 이렇게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네모 박스가 아니라 스피어로 시작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스피어를 놓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환경 설정이라던가 뭐 HDRI 맵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프로퍼티에서 기본 세팅을 해주시고 스타트업 파일에 디폴트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 환경으로부터 모델링을 혹은 다양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디폴트에서 로드 팩토리 세팅이라고 하는 거를 누르시면 최초 설치된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프리퍼런시스에서도 다시 로드 팩토리 프리퍼런시스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최초 설치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해 놓으시면 크게 작업을 진행하는데 기본적인 환경 설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